안녕하세요. 국제결혼 뒷이야기를 세세히 전해드리는 가든 국제결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제결혼하는 남성들이 갖는 대단한 착각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국내 결혼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치고 테이블 앞에는 결혼을 의뢰한 남성 고객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결혼업을 하는 사람은 돈을 벌려고 이 일을 하고 남성 고객은 비용을 지불하고 결혼을 하려 합니다. 결혼 중개자, 즉 소개자는 6회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일정 횟수만큼 여성을 소개하고 거기서 연애 후 결혼까지 하면 다행이고 소개도 계속 안 되면 고객은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남성이 약 600만 원을 쓰고 여러 명을 만났는데도 실제로 결혼까지 못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럴 때 남성 고객은 혹시 알바 여자 보낸 거 아냐? 하면서 기분이 나빠지고 회사에 원망하거나 심지어 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결혼회사 입장에서는 제각각 저마다 천차만별인 남성 고객에게 어떻게 딱딱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냐? 내가 신도 아니고 남자가 원하는 게 있듯이 여자도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맞춰주냐? 회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남성 고객은 아니 제법 큰 회사람 있고 회원 가입했는데 어떻게 원하는 여성을 그렇게도 딱딱 못 맺어주냐라고 합니다. 이게 입장 차이죠. 분명히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오늘 다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결혼회사가 아무리 커도 국내 여성도 기본적인 바람이 다 있기 때문에 여자도 남자를 고른다는 점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크니 많은 여성 회원이 있을 테고 그 중에 내게 맞는 여성이 그래도 없겠냐 하는 기대감 때문에 결정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매칭을 요청하죠. 그러나 결정사 입장에서는 막상 회사를 운영해보면 정말 순수하고 착하고 이쁘고 돈 욕심 없는 그야말로 천사 같은 보석이 거의 없습니다. 왜 없냐고요? 여자도 자기 인생이 있고 아무하고나 결혼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자도 남자의 인물, 경제력, 키, 학력, 미래성 다 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국내 결정사에 의뢰한 여성 회원들 눈 더 높습니다. 어디 돈 많은 남자 없나 하고 등록하는 여성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고객에게 말해주지 못할 뿐입니다. 참고로 저는 국내 결정사를 욕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실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장동건의 외모에 훤칠한 키에 S전자의 좋은 인성을 갖고 있다면 나도 제법 여자를 따지듯이 여자도 미모, 키, 몸매, 인성이 좋으면 더 좋은 남성의 조건을 따지게 됩니다. 그러니 국내 결정사에서 아무리 소개해도 안 될 확률이 아주 높은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 알려드릴까요? 국내 결정사의 성혼율이 몇 %가 될 것 같으세요? 3에서 5%밖에 안 됩니다. 100명의 회원이 있다면 겨우 3에서 5명밖에 성혼율이 안 나옵니다. 95에서 97%는 맞선만 보다가 다 깨집니다. 이게 지극한 현실입니다. 탈북자 결정사는 성혼율이 더 안 나옵니다. 그건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서 제대로 융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이데올로기, 오랫동안 공산주의에서 살아온 관념, 태도, 습관이 몸에 오랫동안 배어 남한 사람들과 잘 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이 많이 외로워하여 북에 남겨진 가족을 빼와 같이 살고 싶어 하는데 1인당 빼오는 비용이 4천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총 5명의 이모나 조카, 삼촌, 고모 이런 식으로 빼오려면 남편 돈에서 2억 원 정도가 나가게 됩니다. 놀랍지요? 그런데다가 경제, 정치, 역사 이야기도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추억 공유도 안 됩니다. 그런데 눈높이는 한국 여성보다 오히려 더 높습니다. 그건 자본주의 제도에서의 환상심리 때문도 있고
앞에 말한 나머지 가족을 빼오기 위한 비용과 중국을 위해서 송금 부담도 남편이 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국내 결정사의 소개가 왜 안 되는지와 그 어려움, 그리고 탈북자 결정사를 통한 결혼과 행복 안착도 왜 안 되는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국제결혼에 대해 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국내 결정사도 안 되고 세터민 결혼도 안 되고 마침내 마냥 혼자 사는 것도 나중에 후회하게 되니 결국 국제결혼을 알아보는 게 전형적인 루트입니다. 국제결혼을 처음 검색해보면 대부분 현지에서 진행하는 영상들로 홍보하는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현지 데이트 영상, 처갓집 방문 영상, 신혼여행 영상, 결혼식 영상 등등. 이게 쉽게 가능한 이유는 남녀가 언어가 달라 서로 데이트하면서 아주 깊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현지에서 데이트하고 신혼여행 가고 처갓집 가는 건 국내 결혼보다 아주 쉽습니다. 남자는 대단한 대한민국이란 브랜드를 등에 업고 출국했기 때문에 남자에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만일 그 젊은 여자들이 한국 여성이라면 솔직히 쳐다도 안 봅니다. 20살 많은 남자가 다가와서 결혼하자고 하면 한국 여성이라면 이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건 대단한 대한민국 브랜드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 가면 엄청나게 잘 갖춰진 인프라 시설, 편리한 교통, 그들 국가보다 많이 주는 월급, 편리한 도시가스, 뛰어난 교육과 복지시설, 이런 것 등등등 이런 것들이 갖춰진 대한민국 덕 때문에 그녀들이 일단 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남성들은 이런 것을 대한민국 덕택이라는 것을 모르고 국제결혼하면 그냥 내가 대단한 줄 알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한민국 브랜드 때문에 현지에서 데이트, 신혼여행, 처갓집 방문 영상들은 아주 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회사들이 현지 진행 영상을 찍어서 홍보하고 돈을 법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성들의 진짜 목적은 현지에서 결혼하고 데이트하고 몇 번의 섹스만 즐기고 마는 결혼이 아니지요. 잘 진행돼서 신부가 입국 후에 진짜 진정성 있게 애 낳고 오랫동안 잘 사는 게 진짜 목적이죠. 그런데 현실에선 왜 많은 국제 커플들이 깨질까요? 입국 전에 진행하다 깨지고 입국 후 얼마 못 가 또 깨질까요? 현지에서 남자의 바램대로, 남자의 환상대로 그냥 쉽게 맺어주기만 하니까 진행하다가 혹은 입국 후에 막 깨지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녀들도 어느 정도는 따집니다. 한국 여성 정도는 안 따지지만 어느 정도 따진다는 것을 많은 업체들이 절대로 안 따질 것처럼 속인다는 것입니다. 제일 많이 속이는 술수가 그녀들은 순수하고 착해서 나이차 30살 차이가 나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말 사짜들 말입니다. 그 업체는 성호만 시키고 입국 가든 말든 입국 후에 잘 살던 말든 돈만 빼먹는 업체들의 말입니다. 그녀들이 30여 살 가까이 나이차로 결혼해 입국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사 살림에 게을리하거나 잘 안 합니다. 두 번째, 청소나 음식 같은 거 잘 안 합니다. 세 번째, 작은 방에서 잘 안 나오고 혼자만 있으려고 합니다. 네 번째, 부부관계를 잘 안 하려고 이 핑계 저 핑계 계속 만듭니다. 다섯 번째, 우울한 척, 슬픈 척, 고민 있는 척, 얼굴이 매우 어둡습니다. 여섯 번째, 처갓집의 힘든 이야기와 일자리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일곱 번째, 남편과 어딜 같이 안 다니려 하거나 자꾸 혼자 있으려고 담을 쌓는 게 느껴집니다. 여덟 번째, 대화를 안 합니다. 아홉 번째, 잘 살려고 노력 자체가 거의 안 보입니다. 자, 위 행동들은 입국 전에는 절대 모릅니다. 입국 후에 느껴지지만 이미 남성은 수천만 원을 쓰고 이혼남이 되고서야 알게 됩니다. 그때서야 가든 국제결혼에서 했던 수많은 진실 이야기들이 생각나기 시작할 겁니다. 위같이 행동하는 이유는 큰 나이 차이로 결혼한 신부들의
억울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쁜 기질과 생각이 같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극한 현실인데 여러분은 현지 진행 영상만 보고 거기에 환상을 갖고 그냥 막 결혼했기 때문에 큰돈 쓰고 당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업체들은 왜 이렇게 운영들을 하는가? 1번, 진실을 알려주면 업체들은 돈을 못 법니다. 그래서 깊은 속내를 철저히 감춥니다. 2번, 진실을 알려주려면 너무 많은 허들이 있는데 그것을 업체가 다 해결해 주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3번, 남성들에게 허상과 환상을 불어넣고 거기에 짝짝꿍 맞춰줘야 쉽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4번, 미끼, 알바녀를 써야 현지로 비행기 태우고 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게 돈 벌기 쉽기 때문이죠. 5번, 경쟁이 치열하고 한국 사회에서 우울하게 산 남성에게 서프라이즈한 이벤트 작업을 치면 남성들은 이런 세상도 있네 하고 돈을 확 쓰기 때문이고 그걸 노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끼고 업소녀같이 안 보이는 여자를 넣어 하룻밤에 녹이는 방법이죠. 이미 중도금은 넘어갔고 남성 여러분이 여기에 많이 당합니다. 6번, 국제결혼하는 여자들 나이차 전혀 안 따진다고요? 그거 완전 거짓말입니다. 그녀들도 사람이고 뇌가 있습니다. 그녀들도 기왕이면 온화한 남자, 매너 있는 남자, 도시에 사는 남자, 뚱뚱하지 않은 남자, 가난하지 않은 남자, 나이가 많지 않은 남자를 더 좋아합니다. 7번, 아까 국내 결정사에서의 성혼율이 3에서 5%밖에 안 나온다고 했죠. 95에서 97%는 연애 후 깨진다고 했죠. 국제결혼도 저만큼은 안 되지만 당연히 깨집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는 입국 전에 이미 30%가 깨지고 입국 후 1년 이내에 40% 정도가 더 깨져서 총 70%가 1년 안에 깨집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는 입국 후 1년 후까지도 겨우 1, 2%만 깨지는 회사도 있습니다.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죠. 이처럼 현지 성혼율은 안 중요합니다. 입국 후의 행복 안착률을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상들을 그냥 막 보지 마시고 입국 후에 결과 영상들을 올리는 회사를 믿으십시오. 그런 회사가 진짜 정직한 회사입니다. 찾아보세요. 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내 결혼은 언어가 되고 같은 교육을 받은지라 데이트하면서 서로 파악이 쉽고 안 맞는 게 보이면 그냥 깨집니다. 국제 결혼은 언어가 안 되고 한국 브랜드가 대단하므로 일단은 매칭이나 데이트나 결혼식은 쉽습니다. 하지만 국제 결혼은 신부가 입국했을 때 남편의 상황이 그저 그렇거나 여러 가지로 실망하면 국제 결혼 사고가 납니다. 여기서 사고라 함은 가출이나 이혼 요구를 말합니다. 결론은 위장 결혼, 돈벌이가 목적인 여자는 큰 나이 차이가 나더라도 잘 붙습니다. 어차피 입국 후 튈 거니까 그런 거 안 따집니다. 그런데 남성들이 착각을 하죠. 나이차 30살 차이 나도 붙네? 나 결혼했잖아 라고 말이죠. 그러나 막상 들어와 살다 보면 나이차가 커질수록 사고율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일단 자신이 너무 젊은데 나이 많은 남자와 결혼한 것을 손해본다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신부들이 가사 생활을 안 하고 밥도 같이 안 먹고 남편이 시키는 일을 안 하거나 안 듣고 부부관계도 거부하고 핑계를 요리조리 계속 늘어놓아서 그 불만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당신을 서서히 밀어냅니다. 남편도 서서히 지쳐가고 그때서야 27에서 33살 차이 나는 국제결혼을 이제서야 후회하는 것입니다. 48세 좋은 남성이 25세 이상 차이로 결혼했을 때 잠시는 좋아 죽겠지만 막상 들어와 살다 보면 여자가 완전히 변해감을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자가 느끼는 억울함과 실망 때문이죠. 그 48세 좋은 남성은 그때서야 국제결혼 힘들다라고 합니다. 이제 5년 후 53세가 되어야 국제결혼을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법 때문에 그렇죠. 그때 너무 늦어버리지요. 그 젊은 여자의 탱글탱글한 맛을 알아버린 그 48세 남성은 몇 살 차이 안 나는 국내 여성이 또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때 왜 내가 가든 국제결혼의 모든 말들을 그냥 무시하고 왜 더 못된 회사의 달콤한 말에 속아 그리로 갔을까 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수십 통씩 제게 전화가 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차가 커도 쉽게 잘 붙는 여자들 98%는 위장 여자, 국적 따고 튈 여자, 돈돈돈 하는 여자, 개념 없는 여자가 잘 붙습니다. 이때 남자들은 순간 매우 좋아 죽습니다. 나 쭉쭉빵빵 젊은 여자 잡았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 남성은 몇 달 후, 1년 후에 곧 터질 시한폭탄인 줄을 모릅니다. 회사는 보이는데 그 남자만 모르고 지금 좋아할 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도 국제결혼을 잘 할 수 있는 좋은 정보를 갖고 또 찾아뵙겠습니다.